이 박수 되게 2부의 첫 캠페인은 앨리스 앤 펠릭스라는 육상 선수가 스니커즈 브랜드를 런칭을 했어요. 그게 세이쉬라는 브랜드인데요. 이거를 얘기하기 전에 제가 앞에서 얘기해 주셨던 나이키 캠페인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언젠가부터 나이키가 그 여성들의 스포츠를 되게 후원하고 그쵸. 격려하는 그런 캠페인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그렇죠.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 You Fair Is 캠페인 역시도 그런 캠페인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나이키가 여성 소비자들이 좀 더 운동을 많이 하게 하고 그들의 브랜드를 사랑하게 하려는 그런 타겟팅 전략이 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세이쉬라는 브랜드가 나온 것에는 나이키의 그 미숙했던 과거와 연관이 좀 있어요. 그래요? 네네네. 흥미진진한데요? 그렇죠. 일단 캠페인을 먼저 좀 설명을 하려면, 저는 사실 영상을 구하고 싶었는데 올림픽 그 영상이 잘 없더라고요.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 저작권 때문에 아마 그런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저는 이것이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아주 인상적인, 아주 잘한 캠페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사진이에요. 뭐냐면 이 앨리스 앤 펠릭스 선수가 본인이 런칭한 브랜드의 신발을 신고, 이건 세이쉬. 세이쉬의 신발을 신고 400m 경기에서 동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여기서 신었던 이 신발과 이것과 관련된 뭐 디지털 아트를 또 만들어서 옥션에 이거를 붙일 계획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옥션에서 얻어진 수익금은 여성과 관련된 펀드에다가 기부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이쉬 브랜드에 대한 좀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려면은 이 사진만으로는 조금 부족하고, 세이쉬 브랜드 필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영상을 보면은 모노톤으로 흑백에서 파도가 막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 앨리스 앤 펠릭스라는 선수가 보여지고 그녀의 나레이션으로 진행이 되는 브랜드 필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이 브랜드의 매니페스토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번역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기도 네 자리를 알아, 네 주제를 알아 라는 이야기를 들어왔다. 하지만 펠릭스는 여기서 여성을 위해서 만들고 디자인한, 그리고 여성에 의해서 디자인된 브랜드를 이끌어 나갈 준비가 되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는 엄마가 되었고 딸을 기르는 경험들이 자기의 진정한 경쟁자가 뭔지를 이제 파악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이 됐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경쟁자는 바로 불평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펠릭스는 여성으로서의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엄마 또는 엄마가 되고 싶은 모든 여성들로서의 우리를 위한 변화를 만들어 가고자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있다. 나는 나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이게 또 백그라운드를 알아야 이게 무슨 얘기인가를 알 수 있어요. 이 선수는 엄청 유명한 선수예요. 미국에서 지금 육상 종목에서 가장 많은 메달을 딴 여성 선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육상에 관심이 별로 없고, 그리고 해외 선수들도 잘 몰라가지고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선수인데, 미국에서는 워낙 유명한 선수고 실력이 뛰어난 선수로 잘 알려져 있어요. 이 선수도 85년생이에요. 마이클 펠프스랑 동갑이고, 그리고 이 선수도 2004년부터 올림픽에 나왔어요. 꽤 나이가 있는. 올해도 이렇게 나온 거죠. 대단하네. 올해 올림픽에 나오기 전까지는 메달을 총 9개를 갖고 있었고, 이 신발을 신고 뛰었던 경기에서 동메달을 따면서 10개를 따게 되었고, 더 이렇게 높은 기록을 갖고 있던 선수랑 동급이 된 거예요. 근데 어제 1600m 계주가 있었거든요. 그때 또 미국이
1등을 했어요. 혼성계주에서요? 아니요. 아, 여성 계주에서. 그래서 금메달을 따면서 오. 가장 많은 메달을 이렇게 확보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대단. 네, 이 선수가 2018년 11월에 딸을 낳았어요. 이 부분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인데 육상은 리그에서 이렇게 뭔가 월급을 준다거나 뭐 후원금을 준다거나 이런 게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스포츠 브랜드에서 후원하는 금액이 굉장히 중요하고 덜 알려지거나 지금 좀 힘들게 이렇게 스포츠를 이어가고 있는 선수들에게는 그 후원금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앨리슨 펠릭스의 그 스폰서는 원래 나이키였어요. 저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죠? 네, 되게 맞아.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맞아요. 논란이 됐었죠. 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계약을 할 때 선수들의 기량이 떨어지거나 하면은 후원금을 깎겠다라는 그렇죠. 조항이 포함이 되어 있던 네. 거예요. 그런데 이 앨리슨 펠릭스라는 선수는 이것이 과연 임신을 한 선수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하는 조항인 것인가, 불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이 조항에 대해서 바꿔달라, 협상을 다시 하자라고 했는데 나이키가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몇 프로나 삭감하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 글쎄요, 한 찍어보신다면? 찍어본다면 50%? 70%. 그냥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죠. 아, 많이 잘못했네. 뭐 근데 네. 물론 표면적으로 이게 당신이 임신을 해서가 아니라 아니지만 네, 당신의 그런 기량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으나 거절을 했고 사실 이런 계약 같은 부분은 모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아마도 기밀 유지 협약이었을 그쵸. 텐데 이거를 오픈을 하고 용감하게, 목소리를 낸 네. 거죠. 특히 이 분이 멋있다고 생각이 네. 드는 건 그것은 단지 그 본인만을 위한 목소리를 낸 게 아닌 건 거예요. 왜냐면 이미 이 선수는 너무 그 탑에 있는 맞아요. 선수이기 때문에 굳이 뭐 나이키가 지금은 후원을 안 해줘도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자기보다 더 어려운 그렇죠. 환경에 있는 여성 후배들. 선수들이 그렇게 계속 임신에 대한 그런 페이 삭감을 그렇죠. 받게 된다면 이거는 불공정한 문제고 이건 바뀌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냈던 거고 결과적으로는 후원 계약은 파기됐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슈가 생기면서 나이키도 많이 문매를 받고 완전. 그렇게 하다가 더 또 멋진 일이 생기는데 나이키가 계약에 모성 보호 조항을 넣어요. 그렇게 해서 그 임신을 한 선수의 경우에는 18개월 동안 페이 삭감 없이 전 후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이 앨리슨 펠릭스에게도 얘기를 하고요. 펠릭스도 되게 감사함을 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나이키는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진짜 빠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빠르고 맞아요. 개정도 빠르고. 진짜. 저도 그때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엄청나게 문매를 맞았는데 바로 그 직후에 나이키가 최초의 임보복 컬렉션을 또 선보여요. 그래가지고 자기네 광고에 그 임산부들이 되게 막 육상 경기 뛰고 수영 선수들이 연습하고 네네, 축구하고 맞아요, 막 이런 맞아요. 역도 들고 막 이런 거 보여주면서 욕을 먹고 그래도 되게 빠르게 개정을 하는구나 했는데 그런 사회적 변화까지 이끌어낸 인물이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이키라는 커다란 브랜드가 바뀌게 그쵸. 되니까 또 다른 스포츠 브랜드들도 계약 관계에서 그런 조항들을 넣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정말 2020년 뭐 19년 뭐 요 정도 되면은 특히 미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성평등에 관해서는 좀 더 열려있고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충격적인 70% 삭감은 좀 심하긴 했었네요. 그래서 저도 이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니 또 누군가는 그래요. 아니 결국에는 그래도 능력이 떨어지고 그 선수가 그런 엔돌서로서의 가치가 조금 떨어진다면 그런 삭감은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사실 근데 여성이 임신을 하고 아이를 출산을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서포트를 받아야 하는 그쵸.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변화는 분명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니까 나이키 같은 브랜드도 이렇게 변화를 이끌어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되게 이 사건을 듣고 나니까 그 카피가 굉장히 더 힘있고 다르게 느껴져요. 그쵸. 자기 자신이 맞서야 될 것은 어떤 뭐 사회 어떤 것들도 아니고 불평등이란 말이 되게 와닿네요. 맞습니다. 인지하지 못하는 와중에 받고 있는 여성으로서의 어떤 불평등 그런 사회 구조적인 불평등들이 되게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스포츠에 대해서 그렇게 막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어서 잘 몰랐지만 요즘 들어 점점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여성 스포츠 선수들의 그런 임금 차별. 그렇죠. 남성들의 상금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 연봉이라던가는 굉장히 높은데 그에 비해서 여성 선수들은 굉장히 낮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사람들이 더 목소리를 내주고 많이 지지를 해주면서 더 개선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키가 여성 불평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많이 내온 브랜드잖아요. 맞아요. 그 메건 코피노였나?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여자 그 축구 선수도 페이갭 때문에 되게 여성 축구 선수랑 남성 축구 선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목소리도 내고 그 사람을 또 모델로 선정해가지고 광고도 했던 브랜드인데 그래서 이런 것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뭐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 맞아요. 어쩌면 정말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나이키는 그게 뭔가 차별이라던가 불평등, 불공정함이라고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빠르게 인정을 하고 진짜 빠르게 더 빨리 개선을 하고 그것을 또 열심히 홍보하고 그리고 자기 걸로 또 만들었죠. 그쵸. 브랜드 가치를 잃지 않으려는 맞아요. 진짜 너무 잘하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군요. 근데 혹시 이 광고도 뭐 대행사가 있었나요? 제가 대행사까지는 찾지 못했어요. 이 브랜드가 6월 23일에 런칭을 했더라고요. 올해? 네, 올해. 그래서 브랜드구나. 제 생각에는 어쨌든 올림픽을 좀 앞두고서 만든 런칭한 브랜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 신발도 보통 이렇게 후원사랑 계약을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후원사를 자신의 브랜드로 삼은 건 거죠. 그리고 이번 올림픽이 되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출산 후에 처음 맞는 올림픽이었고 또 메달도 탔고 맞아요. 특히 자기 신발을 신고 뛰어서 동메달을 땄죠. 네. 대부분의 육상 선수들이 다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있는데 자신의 브랜드로 메달을 딴 것도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세이시의 브랜딩 캠페인에 대해서 제가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한 거는 뭐 꼭 이게 올림픽에서 브랜드를 노출시켰다라는 것보다 그냥 이 브랜드 자체가 너무 멋진 스토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변화를 이끌어냈잖아. 실질적인. 이게 스포츠 스타들은 본인 자신이 정말 너무 브랜드일 수밖에 없고 그것을 이렇게 신발로까지 만들어낸 것도 너무 멋진 것 같고 자신이 육상 선수였다 보니까 신발이 너무 중요한 선수들이잖아요.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좋은 라인을 개발을 했다라는 것도 너무 좋고 저는 너무 빠져가지고 이 캠페인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그리고 지금 그 프리오더를 받고 있거든요. 혹시 주문하셨어요? 주문하려고 했는데 미국에만 쇼핑이 되더라고요. 비싼가요? 150불. 뭐 나이키랑 비슷한 수준이네요. 네, 그리고 물론 이 육상 경기에서 신은 거는 특별하게 제작된 뭐 스파이크 이렇게 달려있고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일상에서 신을 수 있는 거여서 사고 싶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의미 있는 거는 되게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브랜드처럼 보이는 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쇼핑하는 부분이 있고 세이시 콜렉티브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여기는 약간 커뮤니티 같은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여성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뭐 사람들의 메시지 같은 것들을 또 올려준다거나 그 여성들을 위한 뭐 운동 클래스를 연다거나 이런 계획들을 일단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멤버십에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뭐가 먼저냐의 차이인 것 같긴 하지만 가입을 하면은 신발을 주고 또는 뭐 신발을 사면 가입이 되고 그런 식으로 이런 커뮤니티를 운영하려고 하더라고요. 비단 제품뿐만이 아니라 어떤 경험을 주는 것까지도 되게 많이 고민하고 잘 설계된 만든 브랜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또 숨은 스토리가 있었구나. 네네. 알고 들으니까 다르죠. 정말 스포츠
브랜딩 캠페인은 이게 선수에 대한 그 내용을 아는 게 되게 재밌는 것 시대적 같아요. 상황과 그 사람의 생애도 알아야 되고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네요. 그럼 이제 네 번째. 저는 이번에 좀 더 분위기를 반전시켜서 좀 재밌는 광고 캠페인을 들고 왔는데 그 핀란드 북부에 가장 북구권에 가장 추운 마을이라고 알려진 곳이 있는데 살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좀 생소하죠? 네, 살라. 그래서 하우스 오브 라플란드라는 그 브랜드가 선보인 살라 2032 캠페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라플란드에 대한 설명을 짤막하게 하자면 핀란드에 있는 그 북구권 마을 그 라플란드라는 지역이 있고 그 지역을 하나의 브랜드로 만든 게 하우스 오브 라플란드예요. 그래서 저도 막 좀 찾아봤더니 되게 재밌는 브랜드인 게 이 회사죠. 마케팅 앤 커뮤니케이션 에이전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회사를 소유한 곳들이 그 라플란드 시의회,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라플란드 여러 학교들, 그다음에 라플란드에 관련 있는 좀 민간 기업들, 이 사람들이 다 함께 운영하는 공동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이 라플란드라는 도시 자체를 브랜드한 그런 브랜드가 하우스 오브 이제 라플란드고, 네. 그 라플란드 지역 내에서도 가장 추운 마을로 알려진 이 살라를 배경으로 한 캠페인입니다. 살라가 아주 추운 도시인데 이 캠페인에서는 하계올림픽 2032년도에 열리는 하계올림픽 그 유치 도시로 지원을 해요. 진짜로 지원을 한 건가요? 네, 진짜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쵸. 네, 제일 추운 날은 영하 52도까지 내려간대요. 근데 이 캠페인이 되게 재밌는 이유가 아주 밝은 분위기 속에서 그 라플란드 시장이 실제로 등장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라플란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는 하계올림픽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그 영하의 날씨 속에서 막 눈이 쌓여 있는데 막 비치발리볼 준비하고 네. 막 그런 하계올림픽 뭐 수영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진짜 끔찍하다.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모습들이 좀 굉장히 밝고 유쾌하게 그려져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데 네. 이게 사실은 그 이제 하는 이야기들 들어보면 이거예요. 되게 우리는 이산화탄소에 고맙다. 이 눈들을 다 녹여가지고 우리가 하계올림픽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니까 우리는 참 고맙다. 이렇게 약간 단어법이죠. 비꼬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실제로 지원하는 그런 여정을 보여주는데 참 이 광고가 좋은 게 요즘에 뭐 국제 광고제, 칸라이언즈를 비롯해서 다양한 국제 해외 광고제들에서 지속 가능성, 그다음에 환경, 기후 변화 이런 거에 대한 캠페인들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대부분의 그런 광고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무거운 주제의식, 그리고 일종의 이 사람들 마음속에 갖고 있는 죄책감을 조금 건드린다거나 뭔가 아니면 좀 감동적으로 뭉클하게 보여준다거나 하는 그런 기법들을 좀 사용을 하는데 이 살라 2032는 진짜 그냥 유쾌해요. 되게 재밌게 그리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마음만은 가볍지 않은 굉장히 무거우면서 또 더 잊혀지지 않는 광고예요. 다른 지속가능성 환경 캠페인들이 비슷한 톤 앤 매너와 무드들을 갖고 있어서 볼 때는 너무 좋은데 이게 정확히 어떤 단체의 어떤 거였는지를 좀 잊게 된다면 이거는 이 도시도 브랜딩화를 굉장히 잘하면서 여기가 핀란드에서 제일 추운 도시구나 이것도 알게 되면서 좀 브랜드 도시의 브랜드화도 되면서 환경 기후 문제도 한번 지적하면서 좀 이걸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게 해준 전 그 크리에이티비티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광고가 이 올해 칸라이언즈에서 엔터테인먼트 라이언즈 스포츠 부문에서 이제 그랑프리도 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좀 유머러스하고 유쾌하게 비틀면서도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강렬하게 각인시키면서도 라플란드라는 도시와 살라라는 그 작은 마을까지도 브랜딩 해내는 이 능력, 이게 참 유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 라플란드라는 지역이 이 캠페인을 한 가장 첫 번째 동기가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보통은 도시 브랜딩을 한다는 거는 우리 도시로 오세요. 그렇죠. 놀러 오세요. 약간 이런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기 마련인데 이게
그런 목적이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좀 생기네요. 근데 저는 첫 번째 시작은 도시를 알리기 위한 고민에서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전 자세히는 모르지만 우리 도시의 가장 큰 특징이 뭐지? 솔직히 저도 이 캠페인 보기 전에는 라플란드라는 도시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었고 네. 살라는 더더욱 들어본 적이 맞아요. 없었는데 이제는 절대 잊을 수 없는 도시가 됐고 여기가 핀란드에서 제일 추운 데구나 하는 아주 정확히 브랜딩이 됐잖아요. 그래서 자기네 그 도시의 특장점들을 생각을 하다가 뭔가 가장 사람들이 크게 관심 가질 만한 그냥 우리 도시 이런 도시인데 놀러 오세요. 이거는 사람들 전혀 관심 갖지 않을 것 같아요. 모르는 도시인데. 근데 이거를 정말 전 세계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환경 문제랑 결합을 시키면서 누구라도 한 번쯤은 주목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크리에이티비티를 보여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네. 저는 이 지역이 앞으로 어떤 캠페인을 할지가 좀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도 중요하고 자신의 그 지역을 알리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어떤 관광 상품을 만들더라도 이 두 개를 되게 잘 절묘하게 이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고 그걸 또 캠페인화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도 조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캠페인은 아프리카 DDB 상파울루라는 회사가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되게 가볍게 접근할 수 있지만 메시지만큼은 가볍지 않은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저도 되게 재밌게 봤고 한국에서도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때 저희 팀에서 현대차 캠페인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후원과 관련된 이런 광고를 만드는 캠페인이었어요. 근데 그때 컨셉이 조금 결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냥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건 동계올림픽이잖아요. 영상적으로는 막 이렇게 눈이 위로 막 올라가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동계올림픽을 열 수 있는 나라가 얼마 안 남았다. 왜냐면 지구온난화 때문에 더워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동계올림픽을 계속 하려면 이렇게 친환경적인 차를 타셔야 한다라고 하면서 수소전지차 넥스와 연결을 시켜가 이렇게 딱 나오는 그런 광고를 만든 적이 있어서 비슷하다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근데 되게 유쾌하고 임팩트 있게 하계올림픽과 붙이면서 너무 멋진 캠페인인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좀 저희가 서로 재밌는 캠페인들을 선정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재밌었는데 저도 재밌었어요. 이걸 보시는 우리만 재밌으면 안 되는데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재밌고 제가 기대를 해보고 싶은 거는 사실 광고나 마케팅, 브랜딩에 관심 있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꼭 이런 얘기로 빠져요. 맞아. 그리고 이런 얘기를 정말 기자님도 그러셨지만 밤새 막 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진짜. 너무 재밌어서. 그리고 내가 몰랐던 광고들도 남들은 또 알아요. 맞아. 그래서 저는 이걸 보시는 분들은 댓글로 올림픽과 관련해서 나는 이 광고가 좋았는데 나는 이런 브랜딩 캠페인이 좋았는데 하는 게 있다면은 맞아. 그걸 남겨주시고 소개해 주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네네. 앞으로도 기대를. 이렇게 더 재밌는 캠페인으로 느슨하게 만나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